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오다가 샹크스의 어머니와 갓벨리의 가장 큰 비밀을 방금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원피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병기 우라노스가 바로 갓벨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의 선장과 부선장은 한 여자를 두고 서로를 끝장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정도 위기에 처했죠. 하랄드와 록스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싸움 중 하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밀에 뛰어들기 전에 이번 주 표지 연재를 봐야 합니다. 야마토가 와노쿠니의 눈 덮인 지역인 링고의 한 무덤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카이도의 압제로부터 와노쿠니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다 시신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의문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다름 아닌 코즈키 모리아로 이름이 바뀐 게코 모리아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오뎅이 오로치에게 쏘가서 그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있을 때 모리아는 자신의 나라인 와노쿠니를 해방시키기 위해 카이도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말인가요? 와, 이건 진짜 모리아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 폭로는 모리아라는 캐릭터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모리아는 웨스트블루에서 태어났지만 코즈키 가문으로서 자란 것 같습니다. 오뎅이 와노쿠니의 여명을 잇는 의지를 물려받았다면 코즈키 모리아는 그림자 속에서 와노쿠니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거죠. 그의 동료 전체가 카이도에게 살해당하며 패배한 후 그는 고국을 떠나 복수를 맹세하며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로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버기가 해적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페로나와 코비의 도움으로 검은 수염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후 모리아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크로스 길드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이론 중 하나는 버기의 동료들이 모두 해군에게 배신당했던 전 칠무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한 합법적인 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계약이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죠. 하지만 정부가 파시피스타와 이제 세라핌을 손에 넣자마자 난 살면서 이 사람 본 적 없는데 너희가 누군지 몰라? 너희는 그냥 평범한 해적이잖아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심지어 그들은 마린포드에서 정부를 도와 사왕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 계약을 너무나 빨리 끝내버렸고 이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크로스 길드는 해군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 현상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그러니 게코 모리아 윕을 심지어 나중에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에서 탈출하게 되면 그들 모두가 마지막 전쟁을 위해 버기의 사왕 해적단에 합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모리아가 합류하면 버기가 원피스를 차지할 가능성도 더욱 커집니다. 납드테를 찾으려면 포네그리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모리아가 800년 전 포네그리프를 직접 만든 코즈키 가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그가 오뎅처럼 버기를 위해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40년 전 성지에서 중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당시 천령인 신의기사였던 피거랜드 갈링이 오로성에게 최근 임무에 대해 보고합니다. 갈링은 갓벨리라는 외딴 섬에 가서 주민들에게 세계 정부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보아하니 정부는 그들이 추출할 수 있는 자원 때문에 한동안 그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보고는 좋지 않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와 같은 천령인 사절에게조차 세계 정부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갈링은 갓벨리에서 단순한 재물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갈링은 이모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언급하는데 이는 오로성의 관심까지도 끌었습니다. 그래서 갈링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다음 천령인 사냥 대회를 갓벨리에서 여는 것은 어떠냐고요. 기본적으로 폭력과 강압을 사용해 이 섬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살아있어야 더 많은 자원을 추출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아직 소속되지 않은 섬들이 많이 있지만 폭력적인 사냥 게임 접근 방식은 정부가 자신들의 의제에 중요한 땅에 대해서만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갓벨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갈링의 발견이 이무가 섬을 장악할 만큼 정말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발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유력한 후보는 고대 병기 우라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루피의 열매 포네그리프의 이무는 자신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 고대 병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루피의 열매나 그냥 포네그리프였다면 갈림과 신의 기사들은 그들의 엄청난 힘으로 그냥 빼앗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섬 전체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무를 위해 우라노스를 작동시키는 자원이나 마지막 퍼즐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마더플레임의 연료 같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각벨리 사건의 끝에 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무는 우라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지막 한 발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루루시아처럼 바다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 전 세계의 대혼란을 야기했을 겁니다. 섬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침수되기 시작했을 테니 우리는 이 대재앙적인 사건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섬이 우라노스의 본체로서 거꾸로 하늘을 날아갔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을 발사하려면 베가펑크의 마더플레임이나 연료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플루톤의 설계도가 있죠? 우리는 최근에 플루톤이라는 배 자체가 와노쿠니 지하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갓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거대한 레이저 대포처럼 보이지 않나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헤일로의 에너지 검이나 광선총처럼 생겼잖아요. 저 작은 틈에서 빔을 쏘면 우라노스에서 16개의 신성한 탄환이 발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갓벨리가 우라노스 무기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섬의 이름이 정부의 개입 이전의 신위기국이었다는 것 자체도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저는 오다가 이 섬 자체가 신과 같은 고대 병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신적인 비밀은 바로 갓벨리의 주민이었던 샹크스의 어머니입니다. 갈링이 이 섬을 방문해서 이 빨간 머리 미녀를 만났거나 아니면 강제로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령인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우유를 사러 간다며 떠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2년 후 천령인 헝거게임 동안 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샹크스와 샴록 모두 섬 원주민들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갓벨리의 역사 때문에 갈링이 만난 여성이 어떤 특별한 혈통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링이 록스를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록스에게 여동생이 있기 전에 드래곤이 에그헤드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샹크스와 샴록의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의 날에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갓벨리가 갈라진 것처럼요. 한 아이는 로저에게 발견되었고 다른 아이는 아버지 갈링에 의해 천룡인이 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자비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38년 전 사냥의 희생자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녀는 아이들에게 샴록과 샹크스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저가 샹크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마도 갈링에게서 들었거나 갓벨리에서 그들의 어머니를 직접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샹크스와 샴록의 관계와 상징에 대한 풀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